우리의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있는 간경변 석회화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간 경화 상태가 오다가 이제 간암 생태에 돼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피곤하고 지쳐 있는 간을 살릴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항상 제가 강의하는 거 원장님 그 강의 내용 어디에서 발췌하셨습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책을 소개해 드리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농부의사로 잘 알고 계시는 임동규 선생님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약간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뭔 것 같으세요? 네, 간입니다. 자,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간은 900냥이다.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우리 몸을 통틀어서 1000냥인데 간이 900냥이다. 그만큼 모든 장기 중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간에 기별도 안 가네. 뭘 먹긴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헤어졌어. 애간장에 녹는 경험 하셨죠? 이때도 간이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요새는 남편이 아침에 와이프한테 아침밥 달라 그러면서 반찬 투정하면 이거라 그런다면서요. 간이 부었네. 또는 간 큰 남자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만큼 간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랐대? 못 떨어지는 줄 알았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와 같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대장이나 위장에 나는 큰 속담이 없는데 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담이 많이 있죠. 그만큼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간은 900냥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독기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장은 여과기관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필트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는데 자, 오늘 간은 보니까 모든 이 독소들이 들어올 때 해독할 수 있는 해독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었죠? 자, 그런데 간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술 드실 때 꼭 약주 드실 때 회식이나 모임 있을 때 꼭 뭐 먹어요? 간장약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정작 내 자신보다도 간장약을 파는 회사들인 것 같대요. 자, 간장약과 간장 음료 그리고 간장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간을 많이 걱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 따라서 순한 양처럼 술을 마시기 전에 열심히 이제 간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챙겨 먹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술을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퍼마셔도 절대 간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듯이. 자, 그렇지만 술 드시기 전에 이런 간을 보호하는 약을 드시면 간 질환에서 자유로우실까요? 어떠세요? 간암으로 오신 분들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열심히 간장약을 챙겨 드셨지만 큰 도움이 안 되셨어요. 자, 그런데 흔히 간암의 원인으로 대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조사에 의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간암 발생률이 무려 20배나 40배 정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런 추측을 할 만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아시는데 아플라톡신이 뭔지 모르시죠? 자, 우리가 메주를 띄울 때, 간장을 만들 때, 메주를 띄울 때, 그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그 미생물, 그 메주 띄울 때 이렇게 곰팡이균이 있죠. 그게 미생물과 만나서 생기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예, 그것이 미생물과 결합하게 되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미생물과 결합해서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셨죠. 간장이나 된장이나 메주 띄울 때 꼭 항아리에 뭐를 같이 넣어요? 예, 수술 넣어서 해독작용을 하는 걸 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음식 질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에 언급된 실험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쥐가 3마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여기 보시면 아플라톡신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투여해서 유전자의 형질을 변형시킨 쥐에게 총 칼로리 대비 동물성 단백질을 20%를 제공하고 요 가운데 있는 쥐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을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쥐에게는 여기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없고 피트산염이 많은 콩 종류, 단일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밀을 20%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런 쥐들에게 간암이 얼마나 발병했을까요? 자, 보니까 아플라톡신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투여해서 유전자 형질을 변형시킨 이 세 마리의 쥐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간암이 발병하기 참 좋은 조건인데 총 칼로리 대비 동물성 단백질을 20% 제공한 쥐에게 간암 발병률이 보니까 몇 프로 간암이 발병했어요? 여기 보니까 몇 프로? 100% 발병했어요. 자, 두 번째 쥐에게는 몇 프로를 줬습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5%를 제공했더니 간암 발생률이 몇 프로? 0%. 자, 마지막 세 번째 쥐에게 단일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밀을 20% 정도를 제공해 봤습니다. 자, 간암 발병률이 몇 프로? 0%.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동물성 단백질을 5%, 그리고 아예 동물성 단백질은 없이 단일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했을 때 간암 발병률이 0%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마리에서도 간암이 발병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나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간암에 노출되기 쉬운 조건에 똑같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과잉으로 20% 정도를 공급했더니 간암이 발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100% 발생하는 거 보셨죠? 자, 그런데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다량의 식물성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는 간암 발병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0%인 거 보셨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백질 신화가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유독성 발암물질은 유전자를 변형시키지만 변형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공부하셨어요. 암의 생성과 암의 성장과 암의 전이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다시 말하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가장 중요한 그 범인이 누구였어요? 여기 보니까 IGF-1,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 바로 간암을 만들기도 하고 간암이 크기도 하고 간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암의 먹이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치우쳐 있으시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상담했더니 도대체 고기 생선 안 먹고 지금 간암으로 오신 선생님이 매일 드시던 게 고기하고 생선이었는데 지금 하늘마을에 오셔서 이틀째 식사를 못 하셨어요. 아니, 내가 먹던 주식이 없어요.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방에 가셔서 프로테인 가루를 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존의 상식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뛰어넘을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피곤하고 지친 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오셔서 하늘마을 오시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과일식하고 계세요. 예. 금식도 하지만 지금 이제 임동규 선생님은 금식이 가장 피곤하고 과로하고 지쳐있는 간을 살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식이나 단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곤해지고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등의 몸이 붓는 이유는 물론 간의 알부민 균형이 깨져서 다리도 퉁퉁 붓고 하는데 이 신호는 뭐냐면 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내 몸 안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계속 간을 괴롭히셔야 되겠죠. 해독할 일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꾸 간에 뭐가 좋은지 뭐 다슬기도 드시고 찾아다니고 또 황태도 드시고 이렇게 자꾸 간 보고 다니셔야 될까요?
자, 임두균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든 간경화, 간염, 간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예, 다슬기나 황태 같은 간을 보고 다니지 말고 내 간에 뭐가 좋은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어야 내 간이 회복될 수 있는가? 간 보고 다니시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주인님,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라는 사인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꾸 이것저것 간 보시지 마시고 간을 그저 단식이나 해독을 하면서 좀 내버려 두시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 간에 이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멀리하고 간이 해독할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간이 일을 하지 않고 쉬게 좀 놔비두면 우리 몸은 몸 스스로 치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 치유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금식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간 치유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식이다만 하시네. 네, 그래서 여기 단식이나 금식은 단순히 발암 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간 대사작용을 너무 괴롭히시면, 특별히 여러분들 오셔서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간에 그 지방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생선 드시고 우유 드시고 계란 드시고 고기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 계속 드시면 간 기능이 회복되시겠죠? 회복될까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간이 조금 회복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칼로리를 가급적이면 적게 절식하시거나 단식하시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번 시간에 좀 배우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 무엇이다? 네, 금식이나 단식으로 이 과로한 소화기를 쉬게 해줄 때 간이 가장 빨리 회복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